진짜 살균이 되는지 세균 테스트에서부터 제습기와 가습기를 동시에 돌려버리면 체크한 극한 가습량 테스트, 그리고 결정적인 단점들까지 싹 정리한 리뷰, 궁금하다면 끝까지 보자. 요즘 TV 틀면 광고 오지게 돌려버리는 LG의 하이드로 타워를 한 달이 넘는 기간 씹든 맛질해봤대. 가습기에 공청기를 달아제껴버린 우리 LG의 기술력은 세계 제일 하는 영상이 되길 바랐겠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죠. 확실한 장점만큼 단점 또한 분명한데 이거 진짜 기능이 오지게 덕지덕지 붙어서 검증하고 테스트하는데 너무 긴 시간이 들었대. 할 말 많다, 빨리 본론 들어가자. 한 달 사용해본 LG 하이드로 타워 가습기 리뷰, 장단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관리. 이 제품 뭐 광고에서 100도씨로 끓이느니 어쩌느니 했어서 가열식 가습기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 엄연히 초음파식이대. 개인적으로 초음파식을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빡센 관리대. 바람으로 물을 증발시키는 기화식과 물을 끓여서 가습하는 가열식의 경우 관리가 좀 소홀하더라도 분무되는 순수 물입자가 워낙 작아 오염물이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데, 근데 초음파식은 진동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큰 물방울을 비산시키는 원리다 보니 물이 혹여 오염될 시 이 물방울에 오염물이 포함되게 되고 그걸 들이마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초음파식은 위생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수인데 내 몸뚱이 하나 닦는 것도 빡세 죽겠는데 이거 언제 매일 쓸고 닦고 자빠져 있냐고. 근데 이 하이드로 타워의 경우 이 초음파식의 최대 난제인 이 관리 부분을 정말 편리하게 해줬다는 게 최대 강점이다. 무려 3단계에 걸친 오염 방지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 보면 와 진짜 관리 관련해서 각 잡고 디테일하게 파고든 게 느껴진다. 우선 첫 번째, 필터를 통해 물을 정수한다. 당군 할아버지의 신급 스타팅 포인트 선정 덕분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대비 석회나 이물질이 가장 적은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뿐이지 각종 미네랄 등이 포함은 되어 있어서 물을 끓여서 날려보면 그 자리에 허연 가루가 생긴다. 하이드로 타워의 경우 내부에 이 정수 필터를 장착하여 이 스케일 원인 물질을 99.9% 걸러준다고 한다. 덕분에 일반 초음파 가습기 장시간 사용하면 집안에 하얀 가루들이 쌓여서 묻어나는 백화 현상도 이 제품 한 달 넘게 닳도록 사용하면서 전혀 겪지 않았다. 사실 이 정도는 몸풀기고 진짜 광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두 번째로, 물을 끓여 살균한다. 사실 모든 과정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만족스러우면서도 LG형들이 진짜 공들였다는 게 느껴지는 기능이었다. 사실 세균을 없애는 근본은 전통적으로다가 역시 팔팔 끓이는 것 아니겠어? 하이드로 타워의 경우 가습 분사 전 물을 100도씨로 끓여 세균을 완전히 조사뿐대. 이렇게 끓여 살균된 깔끔한 물을 분사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개든든하다. 근데 가습기라는 게 물통의 물뿐 아니라 내부 관등을 통해 이동하는 물들도 있을 거 아니야? 진짜 놀라운 건 이런 기존 통로에 남아있던 잔수들을 가습 시작 전 모두 회수해서 끓여 살균해준다는 거다. 디테일 보소. 근데 미친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이 살균 모드도 한두 개가 아니라 무려 4가지로 세분화해놨는데 파워 모드시 뜨거운 스팀을 통해 분무되는 통로까지 케어해준다. 이 형들 진작에 스팀에 미친 스친놈들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진화시키네. 세 번째, 가습이 끝나면 자동 건조를 통해 물기를 제거해준다. 물을 다루는 가전들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빌어먹을 비린내다. 이 비린내의 원인은 보통 내부에 건조되지 않는 물기에서 생긴 세균으로 인한 게 원인인데 자동차 에어컨 냄새가 대표적이다. 사실 물을 간접적으로 다루는 에어컨도 이런데 물 자체를 다루는 가습기의 경우 이 쉰내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취약하다. 이런 종류의 냄새는 내부의 물기를 최대한 빠르게 건조시켜주는 것이 핵심인데 이 제품 가동이 끝나면 잔수를 싹 수거한 후 이 공간을 바람의 순환을 통해 몇 시간에 걸쳐 건조시킨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초음파 가습기 최대 약점인 관리를 시작과 작동 그리고 끝 3단계에 걸쳐 3중 나생문급 오염 방어를 해준다는 거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풀 오토로다가 자동으로 알아서 대신해준다는 거. 세척 자체를 내가 하고 싶다면 각 부품들을 해체하여 직접 세척도 가능하다. 공식 세척 설명 영상 보면 뭔가 복잡하게 머리 아픈데 난 그냥 식세기 때려박았대. 다만 부피가 다들 좀 큰 게 좀 문제다. 장점, 분무량.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초음파 가습기라고 했잖아. 보통 초음파 가습기가 비슷한 체급의 기화식이나 가열식 대비 분무량 자체가 좀 더 많은 편인데 이 제품 분무량이 꽤나 화끈하다. 공식 최대 분무량이 700ml인데 이게 사실 많은지 어떤지 감이 잘 안 오잖아. 그래서 비교 대상으로 기화식과 가열식에서 나름 반기 좀 낀다는 대장급 제품들 벤타와 조지루시로 분무량을 비교해봤대. 일단 공식 분무량은 하이드로 타워가 700ml, 조지루시가 370ml
300ml, 벤타는 공식 분무량을 찾을 수 없었대. 뭐 이건 브랜드 측 설명이고 우리 형님 누님들은 직접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리잖아. 그래서 하이드로타워 조지루시 벤타를 최대 파워로 30분간 작동한 후 가습기 전체 무게의 변화를 측정하여 분사량을 도출하였대. 하지만 이 실험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이드로타워의 경우 센서가 달려있어 습도가 과하게 오르면 분사량을 자동으로 줄여 과습을 방지해준다는 거다. 문제는 이게 분무구와 멀지 않은 위치의 센서다 보니 터보급 세기로 분사 시 방습도는 높지 않은데 자꾸 과습 방지 모드로 강제 파워 다운이 된다는 거였대. 그래서 가습기 풀파워를 지속적으로 내서 정확한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제습기를 강모드로 가습기 센서에 조졌대. 미친, 이게 뭔 그림이냐고. 에어컨 틀고 히터 틀어놓는 느낌? 암튼 결과는 하이드로타워의 경우 30분에 400ml, 벤타가 242ml, 조지루시가 233ml로 하이드로타워가 가장 가습량이 높았대. 다만 벤타와 조지루시는 1g 단위의 저울로 재서 측정 정확도가 높지만 하이드로타워는 무게가 측정 한계치인 20kg이 넘어서 50g 단위의 저울로 무게를 측정하여 오차 범위가 50g 내 존재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오차 범위를 적용한다 해도 350ml라 벤타와 조지루시 대비 100ml 이상의 분무량 차이가 존재했대. 이 정도면 브루네 같은 규격 외의 괴물들을 제외하곤 장르를 불문하고 가정용 가습기 중에선 탑 상위권 분무량 수준이다. 거기에 타워라는 이건일치스럽게 분무구가 높고 바람을 통해 높이 올려줘서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해주는 점 또한 장점이다. 장점, 다양한 모드. 이거 단순 가습기뿐 아니라 다양한 모드를 통한 넓은 활용성을 가지고 있대. 총 3가지 모드가 있는데 가습 단동 모드, 가습 공기청정 모드, 그리고 공기청정 단동 모드다. 이런 바리에이션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하단에 설치된 필터를 통한 공기청정 기능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가습을 위한 바람을 불어넣을 때 미세먼지 등의 이물질이 제거된 깨끗한 공기를 사용하게 된다. 이게 살균 정화된 깨끗한 물과 극강의 깔끔 시너지를 일으킨다. 더불어 말 그대로 공청기가 붙어있기 때문에 가습 공기청정 모드 시 가습기와 공기청정기를 따로 작동시킬 필요 없이 이 기기 하나로 일타쌍피 쌉 가능이다. 거기에 공청기 단독 모드로도 사용 가능해 여름철 창고행 애물단지가 되는 가습기를 4계절 활용 가능하도록 한 부분도 좋았다. 장점, 포근 가습. 개인적으로 기화식 가습기를 가장 선호하는데 이 기화식 가습기의 최대 단점이 바로 차가운 바람이 나온다는 거다. 겨울에 써야 하는 가습기의 특성과 온도에 예민한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기화식 가습기의 이 단점 부분이 크게 다가온다. 하이드로타워의 경우 초음파식이지만 가습시 포근 가습 기능을 설정할 경우 45도로 따뜻한 수분 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 20평 거실 정도의 작은 공간이라면 30분 만에 0.3도 정도 올릴 수 있었는데 이는 가열식 30분 가동 시 온도 변화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분무 온도 자체는 가열식 대비 낮지만 그걸 커버하는 풍부한 분무량과 더불어 바람을 통해 넓은 범위를 커버해준 결과였대. 초음파식이지만 가열식의 강점을 어느 정도 흡수한 모습이랄까? 장점, 디자인. 일단 이거 이쁘대. 디자인은 상대적이라고 하지만 가습기 장르 자체가 인테리어 파괴자들이 난무하는 분야인지라 이 정도면 진심 선녀대. 거기에 무드 등 기능도 은은하게 괜찮은데 조명의 색과 밝기도 앱을 통해 조절이 가능하다. 이게 바람으로 인해 가습 한계가 마치 성냥불빛처럼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또 은근히 간지랄까? 단점, 올인원 디버프. 이런 올인원류 제품들의 경우 다양한 성능을 내야 하는 특성상 각 개별 성능의 디버프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가전은 등가 교환이거든. 이 부분에서 느낀 2가지 불편함이 있었다. 첫 번째로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가장 불편한 점이었는데 바로 물통 크기가 너무 작다는 거다. 공식 물통 크기는 2.8리터인데 이거 정수 필터도 있어서 가득 채우면 실사용 용량은 2.6리터 정도로 준다. 이거 계속 이야기했던 벤타와 조지루시와 비교해보면 물통 용량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다는 게 체감이 된다. 벤타의 3분의 1도 안 되는 크기다. 아무래도 살균을 위한 가열 장치도 들어가야 하고 공청기에 복잡한 기능들을 우겨 넣어야 하다 보니 20kg에 육박하는 초헤비급 체급임에도 불구하고 물통 크기는 뿌띠한 사이즈가 되어버린 거다. 문제는 아까 말했듯 분무량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 작은 물통 용량의 사용 시간 제한이 더 가속화된다는 거다. 벤타는 물통 가득 채우면 강모드라도 20시간이라는 미친 가동 시간을 보여주고 조지루시 또한 강모드로 8시간, 중모드면 16시간 정도의 꽤 긴 가동 시간을 보여주는데 하이드로타워의 경우 터보에서 약 5.5시간, 양모드에서도 10시간이 채 안 되는 가동 시간을 보여줬대. 이게 가장 불편했던 상황은 바로 수면 시간 중 가동이었대. 깨어있을 때야 물이 부족하면 채울 수가 있는데 잠든 상황에서는 물이 오링나면 채울 수가 없으니 가습이 중단되면 목이 칼칼해져서 깨는 상황이 발생한대. 9.5시간이면 7, 8시간 잔다고 생각하면 넉넉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순수 잠자는 시간이 7, 8시간이고 그 전에 가습기에 물 넣고 침대에 누워서 폰하다가 잠드는 시간 포함하면 보통 플러스 1~2시간은 더 필요해서 약으로 틀면 이거 진짜 아침 깰 때까지 될랑말랑 간신히 한대.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분무량인데 이거 하이드로타워의 분무량이 700ml로 넉넉한 건 터보 모드일 때고 양모드는 시간당 분무량이 200ml 수준
수준이다. 그래서 조금 큰 평수의 경우 중모드는 되어야 안방습도 50% 유지될까 말까 한데 이러면 지속시간이 7시간 정도라 새벽 대여섯 시 정도 되면 어김없이 앵꼬 뜬대. 두 번째로 필터 크기가 작다. 공청기의 성능은 커버 면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거 필터 커버 면적이 19.8평방미터 즉 6평형밖에 안 된다. 같은 사용 면적의 공기청정기 전용 제품들을 보면 이 커버 면적이 감이 올 텐데 위닉스 소형 원룸용 미니 공기청정기 사용 면적이 하이드로타워와 동일하다. 공청기만큼 피지컬로 정직하게 승부 보는 영역이 드문데 성능의 핵심인 필터의 크기가 이 하이드로타워의 필터를 보면 이렇게 작다. 물통과 같은 이유로 이것저것 다 때려 넣으려고 하다 보니 크게 넣을 수 없었겠지. 필터의 피지컬 체급 자체가 딸리니 원룸용 미니 공청기 수준의 커버 영역이 한계가 된 거다. 한마디로 이거 하나 사서 미세먼지 많은 날 거실 수준 야무지게 다 커버할 생각이었다면 그건 욕심이다. 단점 수위 표시 없음. 이 제품 사용할수록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인데 이거 수위 표시가 없다. LCD 나입에서 수위 관련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위에 있는 덮개도 썬팅이 되어 있어 안쪽 수위가 거의 안 보인다. 천상 매번 수위를 확인하기 위해선 이 덮개를 손으로 까 뒤집어서 확인해야 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자기 전이다. 잠자기 모드로 방안을 좀 어둡게 한 상태거나 자다가 깨서 물을 다시 집어넣어야 할 때 이게 당최 안의 수위가 보이질 않는데 게다가 가습으로 인한 안개가 뿜어져 나오는 분무가 더해져 어두울 때는 진심 안쪽이 미치게 안 보인다. 근데 이건 분무량이 많으니 적게 넣으면 또 금방 물 부족될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끝까지 우겨 넣으려고 하면 100% 넘침 엔딩이다. 문제는 이거 물이 넘치면 회수 펌프 점검 필요 문구가 뜨면서 작동이 멈춘다는 거다. 난 맨 처음에 이거 보고 고장났는 줄 알고 희겁했다. 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때마다 뒤에 배수구를 열고 바가지를 대서 잔수를 빼줘야 하는 똥꼬쇼를 해야 한다. 이거 다 나왔겠지 하고 바가지를 빼면 뭔 전립선 비대증 걸린 것 마냥 몇 방울 더 떨어질 때가 많은데 잔수 배출구 위치가 딱 전원선 위라 물이 여기에 흥건하게 바지적삼 다 젖으시면 되게 신경 쓰인다. 거기에 살균과 포근가습으로 인해 뜨거운 물이 배출되는데 이로 인한 화속성 데미지는 덤이다. 이건 진짜 겪어봐야 하는 환장의 종합 선물 세트다. 단점 살균 스킵 불가. 가습기 쓰다 보면 거실에서 쓰다가 자기 전에 안방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동을 위해 잠깐 전원을 껐다 키면 매 순간마다 또 살균을 한대. 강제로 공청기 전용 모드로 돌렸다 가습 모드 돌려도 살균 표시만 사라질 뿐 실제로 소리를 들으면 다시 100도씨로 끓이는 과정은 계속되는 것 같다. 물론 깔끔한 관리에 안심은 되는데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거 살균 강제 스킵을 할 수가 없대. 이게 또 물을 100도씨로 끓여야 하다 보니 살균되는데 시간이 꽤 걸린대. 물을 가득 담았을 때 기준 가장 긴 파워 살균 모드 시 약 10분에서 15분 가까이 걸리는데 라면물 끓이는 시간도 못 참는 화끈한 반도인의 성격상 이 기다림이 꽤 길게 느껴진대. 물론 급속시 1분 30초 정도로 단축시킬 수는 있으나 끓는 소음이 꽤 크다. 살균을 기다리는 시간적 낭비는 둘째치고 물을 끓여야 하다 보니 또 높은 전력 소모로 인해 전기료가 낭비된다는 부담도 있대. 이 제품의 가장 높은 전력 소비 구간이 바로 이 초반 살균 시 일어나는데 보통 시간당 300W에서 최고 400W 수준이다. 이 정도면 최신형 창문형 에어컨의 약풍 수준의 전력 소비대. 단점 가격. 뭐 이거 최대 단점은 역시 가습기 치고 난감한 가격 아니겠어. 이거 현재 가격이 보통 130만원 정도인데 아니 뭔 이게 가습기야 에어컨이야. 아니 선생님들 아무리 좋은 기술 넣으셨다고 이러시면 저희 지갑이 욕해요. 정수 필터의 경우 교체 주기는 5개월, 가격은 3만원대이고 공기청정기 필터는 교체 주기 1년에 가격은 10만원대이다. 추가 소모품 비용이 나가는 것도 가격 부담에 일조한다. 추가사항 전기료 부분도 많이 궁금해할 텐데 장단점에 넣지 않은 건 가습 모드에 따라 소비 전력이 다른데다 전기세는 진심 느끼는 게 사바사라 그냥 추가사항에서 종합해서 이야기해드리니 각자 판단하자. 일단 포근 모드 시 평균적인 시간당 소비 전력은 터보와 강 모드에서 200W 초중반대, 약중 모드에선 100W 초중반대를 보여줬대. 가열식 소비 전력이 시간당 300W는 우습게 넘어가는 수준을 생각하면 적은 편이지만 일반적인 가습기를 생각하면 소비 전력이 꽤 있는 편이다. 비슷한 분무량의 일반적인 초음파 가습기 소비 전력이 보통 시간당 50W 수준이니까. 근데 하이드로 타워도 일반 가습 모드로 작동하면 60에서 90W 수준으로 낮아진대.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살균 시에는 하이드로 타워도 300에서 400W는 찍어주신다는 거. 소음도 전기료와 비슷하게 개인이 느끼는 기준차가 커서 추가사항에서 이야기하자면 이거 700ml라는 헤비급 체급의 분무량과 다양한 기능이 떡칠되어 있음에도 생각보다 조용해서 놀랬다. 단독 소음만으로는 체감이 잘 안 될 테니 벤타와 조지 루시 기화식과 가열식 가습기 대비 소음을 함께 비교해봤다. 기화식의 경우 워낙 팬 소음이 심해 강모드 소음은 다른 장르 대비 독보적으로 시끄럽긴 하다. 하이드로 타워의 경우 가습 단독 모드 시 가장 강력한 터보 모드로 진행해도 가열식 대비 조용했다. 물론 가습 공청 모드로 돌릴 시 터보 단계의 팬 소음이 좀 커지긴 하지만 강모드 소음 정도만 되어도 가열식이나 기화식, 중모드
속도 대비해서도 조용한 편이었대. 물론 이게 소음이라는 게 상대적일 수 있는 영역이라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조차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이거 무조건 조용하다라고 말하긴 어렵대. 절대적인 소음이 아니라 가습기 영역에서의 상대적인 수치의 소음이 조용하다는 걸 감안하자. 이거 바퀴가 있어 소음 없이 스무스하게 움직임이 가능한데 들어서 어딘가에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똥 싼데. 이거 무게가 20kg이 넘는데. 결평, 세상에 완벽한 가전은 없다. 나에게 더 맞고 덜 맞는 제품이 있을 뿐. 특히나 가습기 영역에선 특정 장점이 있으면 반대의 단점도 커서 완벽한 제품을 찾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다. 이 제품 또한 당연히 완벽한 문제 해결을 한 가습기는 아니다. 다만 이 난제에 가까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 진한함이 느껴지는 제품이었다. 풍부한 분무량을 가진 초음파 가습기의 장르적 난제인 관리 부분을 거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해법 수준으로 디테일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대. 자동으로 살균 및 관리가 된다는 점은 정말 획기적이고 편리했대. 다만 개인적으로 기화식이나 가열식처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방벽이 아닌 기계를 통한 시스템적 방어는 결국 취약점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편이다. 물이 지나는 곳이 다 살균이 된다지만 내가 직접 뜯어서 파이프까지 닦을 순 없으니까. 하지만 현존하는 초음파식 중 가장 진일보한 가습기라는 점은 인정한다. 편리하면 장사 없거든. 이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